민노총하고 민주당 네. 사실상 뭐 연대해갖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노총은 지금 밖에서 열심히 화물연대를 앞세워갖고 투쟁을 벌이고 네. 있고 민주당은 지금 국회 안에서 계속 발목 잡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네. 이 윤석열 정부를 쇠사슬로 지금 묶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169수가. 입법 쿠데타죠. 입법 쿠데타. 예? 그렇습니다. 예. 도저히 윤 대통령 정부가 이해를 할 수 없게 네. 첩첩이 막아난 쿠데타라고 봐야 돼요. 지금 영모죄로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입법 뭐 말도 안 되는 법 줄줄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어느 당이 집권당인지를 모르겠어요. 정권이 네. 바뀌었는데도 네. 169석을 준 것은 전에 네. 국민들이 선택한 거고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윤석열 정부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택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입법도 하고 네. 예산안도 처리가 돼야 네. 하는데 우선 어제도 그 노란봉투법 예. 이걸 환노위에서 그냥 네.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던 그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좋아하는 거죠. 봉투에서 그럼 요새 돈이 하도 들어가야 되는데 봉투들을 그렇죠. 좋아해갖고 예. 작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조가 대우조선 같이 불법 파업을 해도 예. 손해배상을 기업 조직이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노조가 제일 무서운 게 손해배상 소송이거든요. 예. 뭐 파업이라는 건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이지만은 불법 파업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은 파업이 끝난 다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일체 면제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파업하는 우리나라 파업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때려 부시는 거죠. 예. 그거를 169석 민주당하고 거기에 또 꼽사리 껴서 정의당하고 손잡고 이거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손잡아갖고 늘 뒤통수 맞고 망했는데도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바보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노란봉투법에서 이제 노조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저께 29일에는 또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완전히 자기들이 지지 세력들이 이 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꿔가지고 장악하도록 하는 법을 또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지금 뭐 KBS, MBC, YTN 뭐 이런데 연합뉴스도 말하고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정권이 지금 방통위원장도 다 민주당에서 임명한 그대로예요. 네, 그렇죠. 그 한상혁인가 뭔가 아는 놈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근데 방통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자기네가 주도로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이 사장 추천위를 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과거에 그 방송을 국민한테 돌려준다 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없은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KBS, MBC 다 쫓아내고 안 되니까 뭐 그 KBS인가요? 김밥 먹은 김밥 먹은 것까지 다 털어내가지고 다 쫓아내고 자기네 맞는 거 했어요. 지금 KBS, MBC, YTN 연합 봐요. 지금 민주당 비호하는 보도하고 윤 대통령 비난하는 김건희 여사만 비난하는 거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경인데 이거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네가 장악하고 있는 사장 추천위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지금 11인 내지 9인인데 그걸 21인으로 늘리고 거기 추천하는 사람들이 전부 무슨 방송학계 노조 그렇죠. 뭐 전부 그런 사람들 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 다 민주당 앞잡이들이죠. 그러니까 참 웃기지도 않아요. 과거에요. 뭐 고 박사님도 관계됐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종편에서 보수 중도편을 다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 날짜로 다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진보 좌파 패널들이 쫓겨났습니까? 아니 김어준이 보세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그 우파 패널들은 지금도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러니까 MBC 같은 데서 이상한 보도 계속 나오고 기자가 막 대통령한테 뒤통수에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방송도 빨리 중립적, 객관적 독립성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우리 정권 교체 아무리 해야 소용없습니다. 거기다가 YTN 같은 경우 예. 이걸 좀 민영화하겠다. MBC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 하니까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이걸 또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좋죠. 뭐 언론을 개인한테 특혜 준다 하는데 그래도 뉴스 중에서 민영화된 데가 그래도 더 중립적이지 않나요? 예.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SBS가 좀 공중파 나아요. 중에서는 SBS가 조금 낫고 그래도 종편이 그래도 중립적인 걸 유지하려고 그러지. KBS, MBC, YTN은 누가 보겠습니까? 연합뉴스 TV나. 예. 아무튼 뭐 이 입법 쿠데타, 네. 입법 횡포 이게 정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169석을 장악해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지금 법도 다 고쳐버리고 그렇죠.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도 말이 안 되죠. 문재인 그 예산 또 이재명 예산은 다 늘리고 윤석열 예산은 그냥 과감없이 지금 칼질을 하는데 하다못해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예. 뭐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라든지 원전 산업복원이라든지 윤 대통령하고 관련된 예산은 다 깎아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누가 정부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또 이재명의 뭐 이상한 예산들 있잖아요. 그 뭐 그런 지역화폐 늘리는 네. 거, 공공임대주택 그런 건 뭐 잔뜩 늘렸는데 웃기는 게 예산을 줄이는 거는 야당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예산을 늘리는 거는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웃기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야가 아무 일도 서로 못하는 거예요. 서로 깎기만 하니까. 늘리는 건 못하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연말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네마다 현수막 걸 거거든요. 예. 무슨 산업 유치, 무슨 도로 공약 예산 따냈다, 쪽지 예산 따낸 거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할 건데 계속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법정 그 처리 기한이 2일 아닙니까? 내일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혀 이 예산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소소위까지 구성을 한 네. 모양인데 예산 개수 조정 네. 소위에서 또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우원식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 해갖고 거기서 일단 칼질을 해갖고 네. 내일 부의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의를 해놓고 상정하고 처리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게 상정돼갖고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9일날 정기국회는 끝난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러니까 9일까지 지금 처리가 되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권까지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완전 박탈을 해버린 거죠. 자기네가 다 차지해버린 거죠. 아니 정부라는 게 입법권하고 예산권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다 그걸 자기들이 다 갖고 있으면 누가 집권당이고 누가 집권한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이태원 할로윈 그 사망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조건으로 여당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민주당이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결의안 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봐서 해임 건의안까지 아마 며칠 내로 또 통과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봐야죠. 참으로 무책임한 야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게 집권당 행세를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뭐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건 대선 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은 지금 퇴진 집회 국회의원들도 네. 7명인가 참여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또 가겠죠. 네. 그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그 뭐 친명 강경파 21명은 이태원은 그거 특검도 해야 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참여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밖에서는 민노총이 나라를 흔들고 있고 국회 안에서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윤석열 정부 꼼짝도 못하게 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은 뭐 뻔하죠. 이재명 오라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죠. 국정 혼란으로. 네, 그래서 국민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물타기라고 봐야죠. 국정 책임 떠넘기고 또 언론, 노조 지금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그거 계속 손아귀에 넣고 가겠다는 거죠. 네. 거기서 입법이라든가 예산만 가지고는 충격이 좀 자기들 예상보다는 적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네. 30일 날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72시간 내에 처리하니까 네. 2일 날 네. 원래는 예산안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상민 해임 건의안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되면 이상민 해임 건의안 나오면 당연히 대통령은 안 받아들이겠죠. 뭐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그렇죠. 미리 표명했죠. 당연히 안 받아줘야죠. 지금 그런데 국정조사를 앞두고 뭐 해임한다는 게 그 말이 돼요? 국정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대상자를 잘라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그렇죠.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꾸 자승자박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해임 건의안 안 되면은 또 탄핵 소추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탄핵의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무슨 잘못했냐를 이상민 장관 그걸 해야 돼요.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 근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경찰국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말이 그냥 경찰 소관이긴 하지만 사실 그 경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찰에서는 보고 라인도 없어갖고 그렇죠. 보고도 대통령보다 늦게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라면 이제 정무적인 책임. 예, 정치적 사람이 책임이죠. 150여 명이 죽었으니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책임, 뭐 이런 거는 물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하면은 법률적인 책임 갖고 따져야 되거든요. 예. 네가 해야 되는데 뭘 위반해서 안 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또 기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IQ가 한 자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자리. 그리고 이 헌재에 가면은 국회가 이제 제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검사로 나서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탄핵안 때도 네. 권성동 그렇죠. 법사위원. 그러면 이번에 김도우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에 가서 이거 해야 합니다 하고 헌재에서 이 얘기,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이게 안 전혀 될 수가 없는 말도 안 거예요. 돼. 진짜 돌대가리들이야. 그 야구로 말하면 왜 보네트 플레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1루 주자 잡으려고 공을 3루로 던지는 거. 내가 보니 그 꼴이 지금 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은 무리수를 쓰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 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을 잡기 위해서 네. 타켓을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번번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원 이 참사가 나니까 딱 타켓을 바꿔갖고 네. 이상민으로 지금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두 사람이 두 개의 기둥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이 기둥을 하나만 무너뜨리면은 네. 다른 기둥들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이. 네. 그걸 지금 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잘 받아주기가 물론 뭐 도덕적 정치적인 책임이라면은 이상민 장관이 지어야 되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상민이 지금 속절없이 물러난다. 그럼 민주당이 이제는 이태원 참사 갖고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다시 겨누는 거죠. 내가 네. 총사태우고 총사퇴하고 대통령도 책임져라. 예. 예. 그리고 총리 제도 나가라. 뭐 그러겠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국정 주도권이 완전히 또 민주당이 또 쥐는 거죠. 그렇죠. 그 그걸 청문회-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상민 장관하고 뭐 총리하고 몇 사람 나가면 또 청문회 한다고 또 수선할 거예요. 총리는 네.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니까 대통령이 임명도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쥐고 흔들고 아사리- 결국은 타협을 해라. 그렇죠. 그 타협이 뭐냐?
그냥 이재명이 적당히 그렇죠. 덮고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재명을 덮겠습니까? 그렇죠. 범죄자인데 그 대통령실에 불러서 밥도 먹을 수 없죠. 예. 범죄자하고 밥을 먹거나 또 파한대소 하는 사진이 신문에 일제히 나오면은 범죄자랑 타협한 걸로 국민들은 이미지를 가질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공명정대하게 법불아귀라는 말 있잖아요. 예.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재명도 거기서 열애가 아니고 제외될 수가 없고 똑같이 저는 법에 의한 처벌 잘못한 대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민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선조사 후에 처리를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상민이가 무너지면은 그냥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치를 하더라도 여당 대통령이 밀려가지고 야당의 압박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적정한 시점에 물러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일부러 탄핵될래도 탄핵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세월호가 빌미가 돼서 야당이 자꾸 밀고 들어오는데 속절없이 밀려버린 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JTBC에서 뭐 그 태블릿 PC인가요? 뭐 이런 것도 동영상 나오고 하니까 여론에서 그냥 그 좌파 언론들 펌프질하고 하니까 여론에서 급격히 뒤집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추월에도 그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대처하고 물론 뭐 이상민 장관은 언젠가는 경질을 해야죠. 저는 그렇죠. 그건 이제 국정조사 한다면 그거 끝나고 네, 어느 맞아요. 정도 이태원 할로윈 사태에 대해서 무슨 사유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드러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그래도 직책상이나마 이상민 장관 소속이니 장관도 좀 책임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국민들한테 사과드리고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는 모습 이게 저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해임 건의안을 넘어서 탄핵까지 간다 한다면 이제 국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조로 들어간다면은 국조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안뿐이 없는데 과연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포기할까? 국정조사라는 게 야당판이거든요. 그렇죠. 뭐 한 달 반 가까이 완전히 불러다가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매일 TV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 소추까지 같이 한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제 전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탄핵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 끝장으로 가는 거고 여당으로서는 국정조사에 보이콧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저렇게 아예 그냥 파국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그러고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여당도 아니죠. 그렇죠. 지금 국정조사 합의해줬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국민의힘 내부 그 강경파들한테 얼마나 눈치 받고 있어요. 그럼요. 왜 그런 거 합의해줬냐고 하는데 가뜩이나 이 합의파, 중도파, 협상파가 위치가 완전히 발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대강 대치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총선까지 가면은 그 나라가 혼란 빚은 걸 국민들은 누구를 더 책임을 묻겠어요. 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국회의 모든 거를 아직도 장악하고서 흔들어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이라든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철저히 대응하는 것처럼 야당에 대해서도 169석이라는 그 거대 야당이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은 그건 저는 끝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원칙대로 나가야 그렇죠. 돼요. 원칙대로. 네. 머리 숙이면은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협상할 때가 있고 타협할 때가 있고 대결할 때가 있는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바닷가재가 싸움을 해서 몇 번 지면은 뇌 구조가 바뀐다네요. 패배하는 뇌로 바뀐대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은 레이건 리더십을 좀
배울 때다. 강할 때 강하고 또 타협할 때는 물론 타협을 해야죠. 하지만은 지금은 노조라든지 대야당 관계는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